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요즘은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하네요. 혹시 매일 믿고 먹는 비타민이 조용히 당신의 신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50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충,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신장은 무한한 양의 비타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독소를 걸러내고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이 장기는 구조 신호도 보내지 못한 채 지쳐서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진료 중 피로감, 다리 부종, 소변량 감소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신장에 이상이 생긴 이유가 약물이나 만성질환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과잉 섭취로 인한 독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 복용하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5가지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DA처럼 평범해 보이는 영양소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한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 구역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고용량 비타민 C, 면역력 강화일까, 신장 파괴일까?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2영지 이상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흡수되지 못한 잉여, 비타민 C가 옥살산 OX라이트로 변해 신장 결석을 일으킵니다. 이 결석은 저절로 녹지 않고 신장에 달라붙어 요로를 막고 허리 통증과 다리 부종, 변뇨 곤란을 유발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고용량 비타민 C 발포정이나 정제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셈이죠.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일 비타민 C 발포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복용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무관심이 신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만은 뼈에는 좋지만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의 칼슘 침착 석회화, 이 일어나 혈액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구토, 부정맥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이뇨제 복용 중인 노년층이 의사진단 없이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타민 D는 많을수록 좋다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부족함이 확인될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해야 합니다. 광고를 믿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습관이 결국 조용한 신장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의학적 지침에 따르세요. 당신이 좋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비타민 A 눈에는 좋지만 신장은 대가를 치릅니다. 실제 사례 경고. 비타민 A는 시력 보호, 피부 미용을 위해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독성이 강한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과잉 섭취 시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며 피로, 식욕 저하, 얼굴 부기,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 여성 환자가 노안이 올까 걱정돼 6개월 동안 비타민 A 함유 눈 영양제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 한 알에는 하루 필요량의 3배가 들어있었죠. 결국 황달과 소변량 감소, 신부전 2단계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만든 게 아니라 비타민이 신장을 망쳤습니다. 비타민 A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하루하루 몸속에 쌓입니다. 눈을 보호하려다 신장을 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력이 걱정된다면 안과에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입소문만 믿고 보충제를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장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 대가는 당신의 건강과 돈으로 치러야 합니다. 4. 비타민 B군 무해하다고 믿지만 약한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비타민 B6, B12는 피로 회복과 신경 강화, 수면 개선에 좋다고 홍보됩니다. 수용성이라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배출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속적인 고용량 섭취는 신경 손상과 신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노년층이 비타민 B 주사나 고용량 정맥 주사를 맞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손발 저림, 어지럼증, 피부 가려움, 소변 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신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의사의 처방 아래에서만 안전합니다. 잘못된 복용은 독소를 쌓이게 하고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특히 스파나 미용실에서 맞는 비타민 주사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충이 아니라 독소 주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영양제는 신장을 파괴하는 조용한 독입니다. 5. 종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전신 보충일까? 독소의 혼합물일까? 많은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기면 전신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들의 철분, 아연, 마그네슘, 칼슘 등 고용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신장 여과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섭취는 신장염증, 부종,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가 제품들 중에는 중금속이 함유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은 이런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 세뇨관이 막혀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타민을 맹신하지 말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비타민은 보조일 뿐 신장은 생명을 지탱하는 필터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을, 그리고 한 달. 나는 밤마다 몇 번이나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도 잠은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밤에 2~3번쯤 화장실 가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불균형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가을 아침에 시작됩니다.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75살이에요. 요즘 몇 달째 밤마다 4번, 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머리는 무겁고 눈은 따갑고 손주랑 놀 힘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앉히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잠을 못 자서 움푹 들어간 눈.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어요. 저녁에 물도 줄여보고 이뇨제도 먹고 심지어 수면제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밤에 자주 깨는 건 물 때문도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이른이 넘으면 거의 모든 분들에게 생기는 세 가지 변화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동안 신장이 물을 너무 많이 배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아주 잘 작동해서 밤이 되면 마치 자동 밸브처럼 닫히죠. 그래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세포들이 이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계속 일하면서 소변을 만들고 결국 사람은 밤마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때 너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녁에 김치찌개, 생선조림, 멸치젓 같은 짠 음식을 즐기십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많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잡아두려 하고 그 물은 결국 밤새 신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녁에 국이나 찌개 자주 드시나요? 그는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꼭 김치찌개나 라면 한 그릇 있어야 잠이 오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한 그릇이 잠을 깨우는 주범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은 마치 고무공처럼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잘 늘어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지고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지금 바로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예전에는 한 번에 한참 보던 소변을 이제는 여러 번 나누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김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지금 그대로 두면 고혈압,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메모를 써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이 5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1. 오후 6시 이후에는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국물, 짠 반찬, 절인 음식은 피하세요. 2. 자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 반 컵만 드세요. 3.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TV 밝은 조명을 끄세요. 4. 침실은 어둡게 유지하고 침대 옆에 작은 수면등만 켜두세요. 5. 마지막으로 잠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바나나요?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 결과예요. 바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3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의 수면 리듬과 소변 생성을 조절해 줍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소금과 반대 작용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 수치가 살짝 올라가서 나트륨의 작용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몸이 굳이 물을 많이 내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2가지 호르몬은 깊은 숙면을 유도하죠. 저는 당부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바나나는 드시지 마세요. 실온에 두거나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데워 드세요. 따뜻함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 시나몬 가루를 조금 뿌리셔도 좋아요. 그리고 꼭 자기 2시간 전에 드셔야 몸이 소화를 끝내고 숙면에 들어갑니다. 그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다인가요, 선생님?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열흘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제가 직접 라면 한 박스 사드리겠습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열흘 후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밝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하네요. 5시간 내리 잤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요. 그의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수면 데이터를 보니 깊은 수면 시간이 2배로 늘었고 깨어난 횟수는 5번에서 1번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약이 해결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진짜 약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약은 증상만 잠시 눌러줄 뿐이고 습관은 근본을 바꿉니다. 그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 인생이 달라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느낍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더 많은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그날 진료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김호영 씨는 아마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이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김호영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분이 두고 간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의사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믿음 하나가 비싼 약 한 알보다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슷한 환자들의 사례를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수면 일기. 거기엔 환자 한 명 한 명의 작은 변화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습관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이 편안해지면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 일주일 후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9세의 박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참깨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조리복이 눈에 띄었고 은빛 머리는 단정히 틀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평생 요리만 했는데 요즘은 힘이 없어요. 밤마다 3번, 4번은 꼭 깹니다. 아침엔 커피 2잔을 마셔야 정신이 좀 돌아와요. 어제는 국 끓이다가 소금 넣는 것도 깜빡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김치찌개집 하는데 안 짜게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소금은 잠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소금이요? 저는 그게 혈압만 올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은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밤새 신장이 처리하죠. 결국 계속 깨게 되는 겁니다. 저녁 소금 섭취를 절반만 줄여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음식 맛이 없어서 손님들이 안 올 텐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금을 줄이되 맛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 양파, 멸치로 우린 육수를 쓰세요.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간을 맞춰줄 겁니다. 그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2주 뒤 다시 찾아온 그녀의 얼굴은 전과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해요. 음식 맛도 괜찮고 이젠 밤에 한 번만 깹니다. 피부도 덜 건조하고 눈도 맑아졌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이 낮아지고 신장 기능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푹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부족한 건 약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비타민을 한 움큼씩 먹고, 누군가는 비싼 마사지 침대를 사고, 또 누군가는 건강보조식품에 수백만 원을 씁니다. 하지만 제가 몇 시에 주무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폰 좀 보다가 11시, 12시쯤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이런 전자기기들이 내뿜는 푸른빛 블루라이트이 우리 몸의 멜라토닌을 훔쳐갑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뇌에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눈이 블루라이트를 보면 뇌는 아직 낮이네 하고 착각하며 멜라토닌 생성을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눈을 감아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로우산. 처음엔 다들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며칠 후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러 돌아옵니다. 선생님, 그냥 폰을 안 본 것뿐인데 이렇게 잘 줄은 몰랐어요. 어느 겨울밤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84세 이명순 여사께서 부엌에서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잠자기 전에 따뜻한 바나나를 먹으려던 참이야.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그 버릇이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치료의 한 형태였다는 걸. 어머니는 오랫동안 야간요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 수면제를 처방해 드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우야, 약은 피곤함을 잊게 해줄 뿐 피로를 고쳐주진 않아. 그 대신 매일 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쪽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고 천천히 10번 호흡을 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밑에 작은 조명 하나뿐, TV도 휴대폰도 없었죠. 몇 달 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이제 잠이 와. 밤에 한 번만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과 습관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그렇게 사소한 변화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체는 아주 섬세한 시스템이에요. 모든 세포, 모든 호르몬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죠.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함께 변합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짐, 심장이 과도하게 일한 밤에 자주 깸. 늦게까지 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 저하, 수면 주기 혼란, 피로 누적.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 긴장, 근육 경직, 잠이 자주 끊김. 하지만 따뜻한 바나나 하나, 싱거운 저녁, 그리고 조용한 1시간만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면 호르몬이 제 리듬을 되찾고 잠은 젊은 시절처럼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환자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온 김호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자요. 근데 요즘은 약간 허전하네요. 불평할 게 없어져서요. 저희 둘 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젊은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약을 처방하는 법만 배우지 말고 환자의 습관을 읽는 법을 배우세요. 때로는 저녁 식단과 조명 하나만 바꿔도 10년의 불면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면 일기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되면 그 몸은 평온함으로 답한다. 그리고 노트를 덮고 불을 끈 뒤 저도 제 몫의 따뜻한 바나나 반쪽을 먹었습니다. 시나몬의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 속에서 심장이 느려지고 호흡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에 들기 전 저는 그동안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정말 푹 잤어요. 그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은 결국 가장 단순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을 1월의 어느 아침 병원 지붕 위로 눈이 가볍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던 중이었는데 수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새 환자가 오셨어요. 한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네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기 눈썹이 희끗희끗한 마른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64세의 오성호 씨, 부산에서 30년간 택시를 몰았던 분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모시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밤이 너무 두렵습니다. 눈만 감으면 또 깰 거라는 걸 아니까요. 3번, 4번씩 깨다 보면 마치 매일 밤 조금씩 늙어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의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낮에는 졸리지 않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저녁엔 매운 음식이나 라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추워서 잠들기 전에 막걸리 한 잔씩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인, 염분, 그리고 알코올 중년 남성의 수면을 망치는 삼총사.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조금 높고 맥박은 빠르며 피부는 건조했고 눈꺼풀 아래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낮고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둘 다 제가 늘 강조하던 따뜻한 바나나 요법의 핵심이기도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몸이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성분들을 잃고 계십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신경이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쌓여 신장이 밤새 일하게 되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저 잠만 잘 자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불면증에도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잠은 기적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화학 반응의 결과예요. 저는 그에게 트립토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립토판은 바나나, 달걀, 우유에 들어있는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몸 안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죠. 저는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 보여줬습니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깊은 잠. 그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성분만 충분하면 약 없이도 잘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짠 음식, 술, 그리고 스마트폰 불빛만 줄이면요. 저는 그에게 4단계 계획을 적어주었습니다. 1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금지. 2. 저녁 술은 끊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실 것. 3. 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 1개와 무가당 요거트 1스푼. 4. 잠자기 전 깊고 천천한 호흡 10회. 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10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면 스스로 알 겁니다. 열흘 후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단 한 번만 깼어요.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와서 재검을 받았을 때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하고 묻자 그는 얼굴에 힘을 되찾은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젠 술 안 마셔도 잠이 와요. 따뜻한 바나나 반쪽 먹고 호흡을 하다 보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예전엔 불면증이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 3달 동안 깨달았어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은 내일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회복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오래전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은 인간의 진짜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다. 한 사람이 편히 자지 못한다면 그건 단지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호르몬, 그리고 마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의 혈액 검사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리듬, 먹는 방식, 숨 쉬는 속도, 그리고 고독을 견디는 태도까지 함께 봅니다. 오성호 씨의 진료가 끝난 뒤 젊은 인턴 의사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냥 수면제 처방하면 금방 나을 텐데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수면제는 오늘 밤은 재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재워주진 못하죠. 나는 그들이 자기 몸으로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좋은 의사는 약을 빨리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3주 후 오성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얼굴빛은 맑았으며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술 끊고 싱겁게 먹고 TV도 껐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서 걷기도 합니다. 어젯밤엔 7시간을 내리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잃었던 청춘을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걱정이 생겼어요. 너무 잘 자는 게 문제예요. 진료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수면 일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길을 달리던 한 택시기사. 이제는 자기 안에서 아침을 찾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멎었고 햇살이 병원 건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힌 빛이 제 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세월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30년의 진료 속에서 제가 본 기적은 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누군가에겐 그것이 짠 음식을 줄이는 일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밤에 휴대폰을 끄는 일이며 오성호 씨에게는 따뜻한 바나나 반쪽과 느린 호흡 한 번이었습니다. 의학 저널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만성질환의 60%가 저절로 호전된다. 그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본 지금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날 밤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엔 반쪽 남은 따뜻한 바나나와 바나나 잊지 말고 먹어라, 아들아 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남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지고 호흡이 서서히 느려졌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하얀 순결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한 사람이 편히 잠들 수 있겠지.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흰 가운을 매일 아침 다시 입는 이유, 그건 바로 누군가가 오늘 밤 잠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봄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잔잔히 울렸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 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주신 난초 화분 위로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닿은 것은 오래된 수면 일기. 모서리가 다른 그 노트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 잠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가 다시 몸 안에서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 첫 장엔 김호영 선생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밤에 4번씩 깼던 분, 이제는 한 번만 깸. 기억력 향상, 표정 밝음.
두 번째는 박영숙 씨 짜게 먹어야 한다던 분, 여전히 맛있게 요리하지만 밤엔 숙면. 세 번째는 오성호 씨 술 끊고 커피 끊고 7시간 숙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의학이란 약이나 기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것들, 싱거운 식사, 따뜻한 바나나 반쪽, 그리고 느린 호흡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게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김호영 선생님에게선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박영숙 씨에게선 나쁜 습관이 아니라 방향이 틀린 습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성호 씨에게선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전공의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아직도 은퇴 안 하세요? 70이 넘으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전해야 할 이야기가 남았으니까요. 약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작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습관의 의학. 강의 첫머리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밤 바나나 하나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나요? 모두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바나나가 기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매일 꾸준히 옳은 일을 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바나나는 그 변화를 상징할 뿐이죠. 저는 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새 응급실을 지키던 날들, 절망 속에 있던 환자들, 그리고 제가 배운 한 가지,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삶을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TV 끄고 따뜻한 바나나 먹자고 할게요. 그 순간 저는 30년 전에 제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풋풋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그 눈빛을요.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뵌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앞 벤치에 앉은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현우야, 왔니? 네 어머니, 보리차랑 천일염 조금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가르쳐준 대로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단다. 저녁 식탁엔 구운 생선, 데친 채소, 그리고 따뜻한 바나나 반쪽.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이제 늙는 게 두렵지 않아.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면 그냥 행복해. 그 말에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마른 손 안엔 제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약은 우리가 약할 때 쓰는 것이고, 습관은 우리가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후 어느 날 밤, 82세의 노인이 불면증과 피로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눈을 감기가 무섭습니다. 감기만 하면 화장실에 가야 하거든요. 그의 눈빛 속엔 두려움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김호영 씨, 오성호 씨, 그리고 제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바나나 반쪽만 드세요. TV 끄고 작은 불빛만 켜두세요. 오늘 밤은 그거 하나만 바꿔봅시다. 사흘 뒤, 그는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이 왔어요. 어젯밤엔 한 번만 깼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을 도우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것이라는 걸. 몸을 존중하면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잠과 싸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몸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제 손은 떨리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습관 하나만큼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은 일찍 싱겁게,
밤 9시엔 불과 휴대폰을 끄기. 따뜻한 바나나 반쪽, 깊은 호흡 10번.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 읽고 잠들기. 저는 평생 수면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마다 맑은 머리와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습관이라는 꾸준한 기적의 결과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 진료실을 떠날 날이 오겠죠. 하지만 제가 남긴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들리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 뭔가요? 그럴 때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처럼 다시 자는 법을 배우세요. 아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도, 돈도,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저 배부르면 웃고 피곤하면 잠이 듭니다. 그 단순한 본능,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잃어버린 최고의 회복력입니다. 저는 수면 일기를 덮고 서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에선 매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환자들, 제 스승님들, 그리고 저에게 건강은 약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 속에 있다고 가르쳐준 모든 이들에게. 불을 끄고 문을 닫기 전 벽에 걸린 나무 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젊은 시절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는 것, 습관은 매일 나를 지켜주는 것.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어딘가에도 오늘 밤 다시 잠을 찾을 누군가가 있겠지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며 봄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딘가엔 아직도 잠 못 드는 이가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평온한 잠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